잊지 마시고 한번 교육 시작해 볼게요. 네. 아마 메모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하실 거 펜이랑 좀 준비해 두셨다가 네. 좀 기억해 둬야겠다 하는 것들은 메모하시면서 들으실게요. 네. 저희 오늘 교육은 한 2시간 정도 2시간, 2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거 3가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화면 지금 보이시죠? 네. 네, 지금 저희가 보시면 드론이랑 뭐 3D 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데 조금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들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코딩 음. 소개다라고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2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아이들이 체험해 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2번째로는 그 코딩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해본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가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음. 하나는 그중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요거 이제 중국에서 뭐 올해부터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완전 이거 핸들도 없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동차를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3D 프린터는 혹시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네. 3D 프린터 원래 보통은 조그만한 그 플라스틱 뭐 모형 요런 거 시제품 만들 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게 좀 더 발달해서요. 집도 지어요. 여기 나오는 게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게 3D 프린터고요. 시멘트를 이렇게 음. 프로그래밍 한 대로 쌓아서 집을 짓는 거고요. 3층짜리 건물 요렇게 생긴 거를 6주 정도 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드론 택시도 마찬가지고 기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저희 생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 저희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코딩이다, 코딩 교육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선생님 혹시 아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이 아직 없으시구나. 네. 요새 뭐 초등학교에서도 막 코딩 교육 뭐 한다, 뭐 오.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맞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원이나 학교에서도 코딩 수업 많이 찾아요. 음.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오늘 한번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선생님이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네.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는 한국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을 가면 영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겠죠. 근데 그것처럼 컴퓨터랑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코드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음. 식으로 생겼어요. 코드. 음. 알파벳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좀 우리 일반 회화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음. 근데 이 코드의 특징이 뭐냐면 순서나 조건을 잘 맞춰서 입력을 해줘야지 컴퓨터가 아, 이 뜻이구나 하고 그 결과물을 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하는 거를 코드에 ing를 붙여서 코딩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음. 맨날 항상 뭐 쉽게 말하는 코딩이다가 이 사람이 컴퓨터에 컴퓨터 언어를 입력하는 행동, 요것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코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것도 나와야 되고 이것도 나와야 되고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일이 많으면 투두 리스트 쓰듯이 우리도 메모를 하자. 그래서 메모를 한 거야.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이 명령이 나오고 그다음 나오고 이게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코딩을 했더니 내가 잘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 해결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음.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아, 이 코딩을 반복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길러지겠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코딩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요게 이제 교육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제가 아까 이렇게 메모를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부르는 이름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알고리즘, 내 생각을 얼마큼 잘 정리하느냐가 이제 결과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실험으로 보여준 게 있어서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컴퓨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하게 모든 명령어를 입력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알고리즘 원리는 모든 기계에 적용됩니다.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 따라 컴퓨터와의 효과적인 대화가 결정됩니다. 어른을 컴퓨터라 가정하고 아이들이 어른, 즉 컴퓨터에게 시리얼 먹기 명령을 해보았습니다. 주어진 4가지 환경을 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아이가 지금 정확한 쓰는 게 명령어를 알고리즘이나 전달해야 합니다. 코딩이 됩니다. 엄마가 한국어를 적당량 붙는다. 시리얼을 적당량 넣는다. 시리얼 개봉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릇을 생략. 오류가 발생합니다. 한 번 생긴 오류는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 그만한다. 그만한 데 없는데? 지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컴퓨터가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음. 아이들이 아빠 어떻게 시리얼 먹게 하지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수저랑 우유랑 시리얼이랑 뭐가 있구나, 그릇이 있구나, 이거 뭐뭐 입력하면 되지? 쓰고 근데 지금 틀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틀렸구나, 수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아이들이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고요. 저희가 말하는 이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려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렇게 컴퓨터 기능을 활용해서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이 힘에 대한 이름을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는데 CT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사고력인데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그 사고력을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고요.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코딩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까 봤던 이제 이렇게 영어가 많은 화면을 아이들이 코딩을 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걸 다 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쉽게 코딩을 해볼 수 있게 해줄까 하다가 요 명령어들을 단위 단위로 쪼개고 블록처럼 놓고 이 블록을 쌓는 것처럼 코딩을 하게 해주자라는 생각에서 이 블록 코딩이라는 형태를 생각해낸 거고요. 요거를 미국에서 개발한 게 스크래치,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개발한 게 엔트리예요. 초등학교에 가면 요런 거, 요 블럭을 이제 화면에서 찍찍찍찍 끌어와서 합치고 시작하면 화면 한 군데에서 막 요 명령대로 움직이는 걸 확인해요. 요게 이제 블록 코딩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아이들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하는 언어인 기호와 색깔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자동차로 대부분 코딩을 하는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렇게 3가지 교고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요. 주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5세, 6세, 7세 과정이 있는데요. 5세, 만 3세 친구들은 요 자동차로만 한 달 내내 수업을 해요. 그래서 1, 2, 3, 4주 전부 다 자동차만 쓰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구성 1주차하고 3주차에 자동차하고 2주차에 3D펜, 4주차에 드론 수업하는 거는 6세, 7세 친구들이 둘 다 주차 구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 주제가 좀 달라요. 이제 레벨 1, 우리 5세 친구들은 아직은 좀 어려요. 그래서 아이들은 누리 주제로요. 자동차를 작동하면서 주제가 칸이랑 놀아요 라는 큰 테마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주행해보고 예를 들어 칸이가 산을 따라 꽃밭을 구경해요. 우리도 같이 구경해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같이 칸이랑 노는 활동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벨 2, 이제 6세 친구들이라고는 하는데 보통 저희 잼플레이를 들어가는 6세 혹은 7세의 첫 해, 그러니까 첫 연도에 들어가는 코스가 레벨 2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제가 베이직, 기초라고 적어놨는데요. 차근차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도 차근차근 3D펜도 차근차근 드론도 차근차근 이렇게 익히는 활동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레벨 3는 레벨 2를 1년 한 친구들이 레벨 3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지금 하시는 곳은 전부 다 레벨 2로 한다고 제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마 레벨 3는 내년에 만나시게 될 것 같고요. 레벨 3는 이제 1호부터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이들이 이제 알고리즘의 어떤 개념이
이제 체화되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요. 주제 자체도 레벨 1, 2는 누리 주제랑 똑같은데 레벨 3는 아예 초등준비 교과처럼 봐서요. 테마도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합쳐보는 거나 아니면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츄에이션들을 제공해주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고해보고 또 알고리즘을 짜보고 하는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지금 교재는 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젠플레이 카페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시고, 선생님 혹시 가입 신청해 주셨나요? 네, 오늘 승인이 됐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월안 만약에 제출하라고 하면 여기는 파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중요한 거는 수업 가이드 영상이 저희 나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전반적인 기능들, 저희 새 교구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한 번씩 훑어드릴 거고요. 이제 각 호마다 어떤 주제로 나오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이 수업 가이드 영상에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수업해야겠다 이런 걸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올해 교재가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교재랑 조금 작은 내용들은 다를 수 있는데요. 큰 흐름은 맥은 비슷하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업할 때 어떤 형태로 하나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는 뭐 책상 이런 활동이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뭐 플레이시트 이어서 하는 활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도 책상 없이도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강사 선생님들 출강하실 때는 이렇게 막 책상 움직이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상에 조별로 앉거나 뭐 짝꿍이랑 둘이 앉거나 이렇게 해서 활동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3D 펜 수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인 활동이라서요. 그냥 그것도 상관없어요. 조별이든 개인이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에서 활동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드론 수업은 다 같이 날리나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다 같이 날리진 않는데요. 왼쪽에 화면은 학부모 참여 수업 화면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참석할 그러니까 보호자 동반 하에는 다 같이 비행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 실제 수업할 때는 이렇게 보통은 뭐 2명, 3명, 4명 이렇게 아이들이 몇 명씩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자동차부터 한번 활동을 해볼게요. 실습을 해볼게요. 자동차하고 인쇄하신 거 출력물 이렇게 2가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준비됐어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자동차하고 이 활동 자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자동차는 이름이 칸이에요. 카에서 R 빼고 이제 니 붙여. 저희는 다 이렇게 이름 지었거든요. 그래서 칸이고 현대자동차에서 디자인을 해주셨고 국내 바이로봇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나머지 개발을 맞춰주셔서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귀여운 미니밴 형태의 자율주행 스마트카라는 명칭입니다. 선생님 아마 오늘 받으셨을 때 칸이를 이렇게 바구니나 통에 이렇게 해서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여러 대 받으셨을 텐데 아니면 상자에 따로따로 받으셨어요? 상자에 따로따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상자 안에 보시면 뭐 불도저랑 충전 케이블, 매뉴얼, 코딩 카드 이렇게 들어있을 텐데 선생님 혹시 따로 이렇게 생긴 그거 못 받았어요. 이건 안 받았어요? 네. 요거는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충전이 그러면 선생님 월요일 수업인가요? 네.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니까 저희가 지금 그 칸이 상자 안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1개짜리 선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를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고 충전선만 들어있어요. 네, 거기 안에 불도저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구멍을 막 찾아다니면서 충전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열몇 대 한꺼번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멍이 4개 있는 포트가 저희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4개짜리 포트를 이제 사셔서 지금 16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요거 4개만 있으면 이제 16대 한 번에 충전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사에 말씀하셔서 본사에서 나오는 멀티 충전기 얼른 주문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시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일 주문 넣으시면 월요일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준비는 선생님이 조금 네, 요 포트 꽂을 수 있는데 좀 찾아가면서 충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충전이 한 얼만큼 걸리나요? 이게?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그 카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작동 시간이 60분. 한 번 완충했을 때 60분 그러니까 주행하는 거 기준으로 60분 주행하는 거고요. 충전은 40분이에요. 그래서 40분 충전해서 60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3D 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60분이라고 하면 저희 수업 한 타임이 30분 기준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두 타임까지는 연속으로 하실 수 있고 세 타임 하려면 중간에 충전 타임이 필요하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충전 시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충전하실 때 여기 뒤에 칸이 뒤에 엉덩이 밑에 보면 충전 포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충전기 꽂아주시면 여기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이 충전 중 표시고요. 충전이 다 되면 불이 꺼지는데 불이 꺼지면 꼭 그 충전기를 분리해서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칸이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칸이 전원, 칸이 배 부분에 보시면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딸깍 하면 이제 불이 두 개가 들어오는데요. 칸이는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제 카드가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위아래 바 형태의 위아래 두 가지 색깔로 구성된 카드들을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불빛이 컬러 센서라고 해요. 얘가 이 카드 색깔 하나하나에 마주하고 거기 이제 버튼을 눌러주면 이 읽는 방식으로 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컬러 센서 캘리브레이션이 맨 앞에 있을 텐데 이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카드 두 개의 색깔로 이루어진 카드 위에다 칸이를 올려놓고요. 저는 이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아마 선생님 없으실 텐데 이 까만색 썬루프 부분을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눌러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딸깍 눌러주시면 이 카드를 읽을 거거든요. 혹시 선생님 파란 카드 잘 읽나요? 안 바뀌. 눌릴까요? 네.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딴따라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네, 네. 좋아요. 그러면 켈리는 제가 마지막에 하도록 이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이제 카니가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주행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행하는 방법은 이제 핸드발로 손을 따라가는 모드예요. 카니가 파란색으로 잘 바뀌었으면 카니를 이렇게 옆으로 놓고요. 카니의 여기 검은색 썬루프 부분을 2번 딸깍딸깍 눌러주세요. 그러면 따라락 소리가 나고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때 손을 앞에 갖다 대시면 카니가 손을 이렇게 따라와요. 조금씩 멀어지면 손 따라가고 갑자기 가까이 가면 뒤로 가고 좀 이게 손에 이렇게 각도를 좀 주시면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하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니를 멈출 때는요. 들어서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럼 띠릭 하고 소리가 나요. 아이들은 이렇게 3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카드 위에 올려놓고 한 번 누른다. 그 다음에 2번 눌러서 출발한다. 그 다음 뒤집어서 멈춘다.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 가지 모드를 입력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지금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서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선생님 것도 색깔을 잘 읽어줬고 제 칸이도 이 카드를 잘 읽어주었는데요. 가끔씩 수업을 하시다 보면 칸이가 색깔을 못 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혹은 또 선생님이 오늘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력한 활동지를 썼는데 실제 수업할 때는 수업용 교재에 이렇게 카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출력한 인쇄한 거랑 교재에 나오는 이 컬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때 세팅을 어느 쪽 한쪽으로 맞춰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인쇄물로 카니한테 명령을 계속 입력할 거기 때문에 카니야 나는 지금부터는 이 색깔들을 사용해서 명령을 입력할게 라고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걸 컬러 센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요. 요거를 저랑 한번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때는 칸을 뒤집어서 들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아까 이렇게 눌렀던 게 사실은 위에서 누르면 이 동작 버튼이 눌리는 방식이에요. 칸이는 버튼 그러니까 전원 버튼 빼고는 버튼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얘를 수평으로 눕힌 상태에서 7번을 누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럼 띠리릭 띠리릭 하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흰색 카드를 읽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흰색 카드 위에 올려놓고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띠띠 하면서 이제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검정색 카드 읽어줘 하는 거예요. 검정색 카드 읽어주고 빨간색 카드 읽어주고 노란색 카드 읽어주고 네, 끝까지 읽고 나면 띠리리 띠리리 하면서 캘리브레이션 모드가 종료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칸이는 내가 지금 뽑은 요 색깔들을 활용해서 명령을 입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칸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실습을 다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한 장 넘겨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모드가 이제 핸드팔로잉, 손을 따라가는 모드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해볼 거는 라인 코딩 모드예요. 이번엔 칸이를 보라색으로 바꿀게요. 보라색 라인 코딩 모드 카드 위에 올려놓고요. 칸이의 까만색 버튼 한 번 눌러주세요. 네. 딴따다단 하고 보라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선생님, 저는 여기 빨간색 스티커를 붙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친구들이 터치에 워낙 익숙해서요. 자, 검은색 칸이의 검은색 부분 눌러라고 하면 이렇게 살짝 터치하면서 바뀌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뭐 압력을 가해서 손으로 세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냥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빨간 스티커 눌러, 손가락으로 꾹 눌러, 뭐 예를 들어 한 번 떼칵 눌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이제 라인 코딩 모드의 칸이로 주행을 할 텐데요. 한 장 또 넘겨서 네, 이렇게 생긴 검은색 길이 있는 활동지가 있어요. 칸이를 원하는 곳에 올려놓고 빨간 버튼 2번 눌러서 출발해 볼게요. 딸깍딸깍. 네, 칸이가 깜빡깜빡하고요. 좌우로 길을 찾은 다음에 길을 따라서 주행을 할 거예요. 가다가 빨간 동그라미를 만나면 잠깐 멈췄다 출발하는 일시정지 그 행동하고요. 지금 교차로에서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계속 직진할 거예요. 근데 그리고 가다가 여기 보라색 스티커를 동그라미 만나면 이제 유턴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교재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회전 공률이 조금 작아서 길을 조금 이탈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교재는 그 계산에다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교차로에서 칸이는 계속 직진을 하는데요. 여기에 노란색 스티커가 있으면 우회전을 할 거고요. 초록색 스티커 붙어 있으면 좌회전을 할 거예요. 5세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왼쪽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칸이가 원숭이 마을에서 노란색 바나나를 주었어요. 어느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갖다 줄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노란색 바나나 들고 있는 원숭이, 초록색 바나나 들고 있는 원숭이냐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놀이 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6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시를 해줄 거예요. 노란색을 만나면 우회전을 합니다. 초록색을 만나면 좌회전을 합니다. 자,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꼭 부담스럽게 다 안 외우셔도 되고요. 명령어가 보통 뭐 하나씩 혹은 2개씩 같이 교재에서 나올 거니까 천천히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이 라인 코딩 모드하고 손 따라가는 모드를 가장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 코딩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주행하고 끝, 뭐 스티커 붙이고 끝 이게 아니고요. 이 선의 조건. 칸이가 주행하는 이 선이 가다 끊어져 있으면 어떡하죠? 너무 뾰족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런 뭐 예를 들어 우체국과 병원과 여기를 다 만족시키는 길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식의 선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이런 식으로 활동이 계속돼서 확장돼서 나가서 거의 1년 동안 거의 계속해서 보시는 이제 라인 코딩 뭐 따라가기 모드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꼭 노트해 주실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간단하게 아이들은 펴서 한 번 카드 읽을 때 한 번 누르면 되고 출발할 때 2번 누르면 되고 멈출 때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카드를 올려놓을 때는 보통 아이들 교재에는 자동차 그림이 초반에는 다 이렇게 나올 거라서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동차 그림 위에 칸이를 올려놓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잘 맞춰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번 눌러서 출발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라인 코딩에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을 누르면 바로 출발하지 않고요. 깜빡깜빡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이 딜레이가 있어요. 보통 이때 아이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많이 만지는데요. 이때 아이들의 행동을 조금 제한하고 좀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아이들한테 맨 처음에 출발을 가르쳐 주실 때부터요. 딸깍딸깍 출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외쳐야지 칸이가 출발한다라고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각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입도 하고요. 항상 입도 하고 손도 하고 출발까지 같이 외치는 거예요. 손도 딸깍딸깍 출발하고 기다리면 칸이가 출발할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 수업하실 때 문제가 생긴 게 훨씬 많이 줄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메모해 주실 부분은 칸이를 뒤집어서 멈추는데요. 선생님께서 보통 이제 많이들 칸이 뒤집어 그리고 내려놔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 상태로 내려놓은 상태로 선생님 설명을 들어요. 근데 칸이는 항상 똑바로 있으려고 노력하는 센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뒤집어져서 계속 놓으면 걔가 나는 지금 뒤집어져 있는데 하면서 오류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칸이는 뒤집어서 멈추고 똑바로 세워놓는다. 이 카드 읽는 거,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 그 다음 멈춰서 올려놓는 거. 이 3가지만 아이들이 잘 하도록 지도해 주시면요. 거의 대부분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뒤에 가서도 아이들이 선생님 안 돼요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예를 들어 모드가 안 바뀌었는데 뭔가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출발하는데 만져서 오류가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3가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 카드 읽었어? 그럼 선생님 보여줘. 우리 칸이 보라색 됐는지 선생님 한번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주시고 출발할 때도 자, 출발 다 같이 하는 거야. 2번 눌러 출발해보자. 딸깍딸깍 출발. 네, 출발 이렇게 해주시고 뒤집었을 때도 자, 뒤집어서 멈췄어요. 자, 누구 칸에서 소리 나죠? 소리 나지 않게 멈춰. 그리고 칸이 똑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네, 오류 없이 쭉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2가지 모드를 제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모드를 해볼 거라서 이제 저희 한 3가지 모드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조금 전에는 칸이 안에 있는 센서들이 알아서 다 똑똑하게 일을 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장애물 센서가 앞에 손 인식해가지고 손을 따라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거에서는 아마 모션 코딩 모드가 먼저 나올 거예요. 걔를 잠깐 빼놓으시고 카드 코딩 모드 실습 카드 요거를 먼저 꺼내 주시겠어요? 네. 다다음 장에 있을 거예요. 요거랑 이제 주차장 모양 요거 2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모션 코딩 모드를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선을 따라갔던 거는 칸이 밑에 있는 라인 센서가 바닥에 있는 선을 인식해서 알아서 주행을 했는데요. 이번부터는 이제 명령을 1개씩 다 내가 입력해주고 칸이가 그대로만 움직이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카드로 명령을 입력한다 해서 카드 코딩 모드라고 하고요. 여기 카드 코딩 모드로 빨간색 칸이를 일단 한번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번부터는 내가 명령을 하나하나 입력해 줄 거기 때문에 칸이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기억해줘라고 알려주는 게 코딩 시작 카드예요. 옆으로 한 칸 옮겨서 코딩 시작 카드 한번 읽어주시고요. 코딩 시작 카드 읽고 나면 흰색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칸이가 나 명령어 입력 기다리고 있어 하고 알려줘요. 그럼 그때 명령어 카드를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한 칸 전진부터 올려놓고 한번 눌러주고 이제 옆으로 옮길 건데요. 한 칸 후진 카드 읽을 때 칸이 LED에 하늘색, 파란색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그것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서 읽어볼게요. 누르면 하늘색, 파란색 나오고 다시 기다려요. 내가 읽은 카드에 위, 아래 색깔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순서대로 하늘색, 하늘색, 왼쪽 보기까지 하늘색, 초록색 이렇게 읽고요. 다 읽고 났으면 코딩 끝 카드 위에 올려놓고 한번 눌러서 저장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입력하다가 틀렸어요. 그럼 다시 코딩 시작 들어가서 다시 시작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다 읽고 나면 바닥에 놓고요. 2번 눌러서 출발을 해볼 거예요. 2번 눌러서 출발을 할 건데요. 그러면 내가 했던 한 칸 전진
그리고 한 칸 후진, 그리고 오른쪽 보기. 칸이 기준의 오른쪽이니까 이쪽을 봤고요. 다시 왼쪽 보기, 이쪽. 이렇게 실행을 하고 띠리릭 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제가 미션 한번 드릴 건데요. 다음 장에 보면 저희 아까 주차장 있었어요.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한이가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스타트 부분에서 출발을 해서요. 여기 P 부분에 전진 주차하도록 선생님이 카드 코딩 한번 해보실게요. 지금 시작하실 때는 칸이가 이미 빨간색 칸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코딩 모드 카드는 안 읽어주셔도 되고요. 코딩 시작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네, 그리고 올려놓고 2번 눌러서 실행하시고 잘 도착했나요? 아니요, 이틀 했어요. 맞아요. 뒤로 가버렸네. 왜 이틀 했지? 네, 스타트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한 칸 전진의 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오른쪽 보기는 오른쪽으로 회전만 해요. 그래서 회전을 하고 나면 한 칸 전진을 또 입력해줘야 돼요. 그래서 또 한 칸 전진해야 되고 또 우회전하고 나면 또 한 칸 전진 입력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명령을 입력해 주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이게 어려운 코딩이에요. 왜냐하면 한쪽에는 코드가 나열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내가 실습해야 되는 판이에요. 컴퓨터로 치면 화면이 있는 거고 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내가 자동차를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그 정보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카드 코딩 모드는 레벨 3의 하반기 때 할 수 있는 모드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앞에서 라인 코딩과 여러 가지 모드들로 자동차를 작동하는 것에 익숙해졌으면요. 7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자동차의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생각을 정리해보는 활동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7세 친구들은 가운데 알고리즘 노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게 기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래서 기호 한 칸 전진 우회전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노트에 나는 칸이를 한 칸 전진 우회전 한 칸 전진 우회전 이렇게 움직일 거야 적고 그걸 보고 그대로 코드를 입력한 다음 출발해서 확인하고요. 틀렸어요? 나 어디서 틀렸지? 여기서 틀렸네? 돌아가서 수정하고 다시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을 길러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카드 코딩이 제 생각에는 컴퓨팅 사고력과 알고리즘에 관련된 제일 끝에 꽃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2년 차 때 여기까지 하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갔을 때 알고리즘, 나 이렇게 짜면 되는 거 대충 알고 있는데 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코딩 모드는 넘어가고요. 아까 저희 같이 요건 좀 이따 할게요 했었던 모션 코딩 모드 실습 카드 요거를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 조금 전에는 저희가 카드 코딩 모드, 카드를 사용한 코딩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름 그대로 모션으로 명령을 입력해 볼 거예요. 이건 그냥 저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처음에는 모션 코딩 모드 카드 읽어서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옮겨서 코딩 시작 카드 읽어주시고 이번에는 칸이를 그대로 놓고요. 칸이 뒷바퀴만 잡고 앞으로 숙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칸이가 인사합니다. 앞으로 기울일 때 띠띠 소리 나고요. 돌아올 때 띠 소리 날 거예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오른쪽으로 띠띠 그리고 띠. 그 다음엔 그대로 스케이트 타듯이 미끄러져서 코딩 끝까지 간 다음에 한 번 버튼 눌러서 코딩 끝 카드 읽어줄 거예요. 네, 이 다음에 칸이를 2번 눌러서 출발을 해보면 저희가 앞으로 기울였던 건 한 칸 전진의 명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울인 건 우회전의 명령이었어요. 여기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모션, 칸이를 기울이는 것으로 명령을 입력해 보게 되는데요. 얘는 사실 좀 직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도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구나라고 한번 이제 경험해보는 그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선생님 3호에서 나오거든요. 3호에서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데 얘를 어떻게 정확하게 애들이 다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텐션으로 하시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이들한테 한번 경험해보는 정도로 자동차가 이렇게도 움직이는구나. 아마 칸이 앞구르기였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굴려보면서 한 번 읽고 굴려보고 또 한 번 읽어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이런 활동일 텐데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이 다음에는 네, 피아노 모드 실습 카드 나올 거예요. 요것도 이제 3호에서 6세 친구들 3호에서 모션 코딩하고 피아노 모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것도 저 따라서 같이 해볼게요. 피아노 모드 카드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럼 도레미파솔 하면서 흰색과 검은색이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나와요. 이게 피아노 모드의 색깔이에요. 여기 멜로디 입력 시작 카드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니가 노란색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건반이 나와요. 그래서 건반에서 내가 원하는 음을 입력해 줍니다. 미, 레, 도. 저는 이렇게 세 음을 입력했어요. 입력을 다 하고 나면 여기 멜로디 입력 끝 카드 위에다가 네, 앞으로 돌아와서 읽어주고요. 피아노 모드의 카니는 두 번 누르는 게 아니고 멜로디 불러오기 카드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카드를 한 번 눌러서 읽어주시면 내가 녹음했던 미래도 전 이렇게 음을 연주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호 때 책에 그 악보가 통째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악보가 나오면 뭐 순서대로 아이들이 읽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에 뭐 종종 카드를 못 읽는 음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캘리브레이션 아까 했던 거를 요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교재 맨 앞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교재 맨 앞에 이 색깔 바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7번 누르고 네, 초기화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 해주시면 돼요. 네, 맨 앞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면 있고요. 선생님 이번에 저희 그 6, 7세 혼합반 두 반 수업하시나요? 한 반 수업하시나요? 2반이요. 두 반이에요? 6세반, 네. 7세반인가요? 맞아요. 아, 근데 교재는 똑같이 레벨 2 쓰시는 거죠? 네, 요거. 아,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말씀드린, 선생님은 어차피 지금 그 파란색 교재만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업 준비하실 때 들어가시기 전에 한의를 전부 다 한 번씩 캘리를 해놔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색상이 어느 정도 맞춰서는 나오는데요. 교재 호수마다 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한 번 정도 세팅을 전부 다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카니에 대한 5가지 모드를 전부 다 해봤고요. 이제 센서에 아까 해보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아까는 카니가 카드를 못 읽어서 못 읽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2가지 더 선생님이 아시면 좋은 초기화가 2개가 더 있고요. 하나는 추가 선생님용 모드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지금 받으신 교재가 마침 있으시니까 좋네요. 교재 맨 앞 페이지를 펼치시면 교재 맨 앞에 저희가 카니 센서 초기화 3종 이렇게 써놨어요. 이 중에 아까 하셨던 거. 색깔, 카니가 카드를 잘 못 읽을 때, 요럴 때 하는 게 컬러 센서 캘리브레이션이었고요. 이제 요거 2개 더 알려드리면 센서 초기화는 다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세 센서인데요. 얘는 뭐냐면, 카니가, 자기 자리를,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카니를, 요거를 초기화하기 전에 제가 요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카니를 아까 제가 카니 색깔을 잘 못 읽으면 컬러 센서 캘리브레이션 해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손 따라가는 핸드 팔로잉 같은 경우에는 요 파란색 카드만 읽으면 그 이후에 카드 읽을 일이 없어요. 근데 요거 카드 하나 읽자고 요거 8번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만 쓰실 수 있도록 팁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카니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잡으시고, 그러니까 나랑 이제 여기 카니 등을 마주 보겠죠? 이 상태로 여기 동작 버튼을 2번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한 번 누르면 보라색이 되고요. 이렇게 놓고 2번 누르시면 파란색이 돼요. 네, 맞아요. 얘가 3번 누르면 뭐 노란색 모션 코딩 되고 4번 누르면 빨간색이 되는데요. 제일 많이 쓰실 거는 제 생각에는 2번 눌러서 파란색 아니면 한 번 눌러서 보라색 요거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파란색 핸드 팔로잉 모드 해야 되는데 그 모드 잘 안 바뀐다? 그러면 2번 눌러서 파란색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네, 파란색으로 지금은 일단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센서 초기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세 센서 초기화부터 해볼 건데요. 얘는 카니가 출발을 잘 안 하고 2번 눌렀는데 띠띠 하면서 출발을 잘 안 한다거나 할 때 초기화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뒤집어서 잡으신 상태로 5번을 누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노랫소리 나는데요. 그때 바닥에 올려놓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지금 카니가 이 소리가 난 이후에 흰색이 깜빡이는데요. 이때 있는 내 자세가 나는 똑바른 자세야 라고 입력하게 돼요. 이때 뒤집어 놓거나 반대로 놓으면 그 자세가 기본 자세가 되기 때문에 출발을 잘 안 할 수 있어요. 항상 똑바로 놓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애물 센서는 뭐냐면 손 따라가기 할 때요. 손 따라가는 이 장애물 센서를 초기화하는 건데요. 얘는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칸이는 여기서 따라오고 어떤 칸이는 여기서 해도 잘 안 따라오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때 그냥 초기화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책을 그냥 이렇게 세워놔 주시고 칸이를 들고 뒤집어서요. 6번 누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그리고 책 앞에 딱 맞게 놓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칸이가 뒤로 쭉 가면서 여기 장애물과의 자기와의 거리를 계산하면서 초기화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띠리릭 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료. 그 다음에 손 따라가기를 해보면 잘 작동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시다 보면 카니가 기계인데 아이들이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AS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AS를 해드리는데요. AS를 보내주시기 전에 요 센서 초기화를 한번 해보시고 해당하는 증상에 맞춰서 초기화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저희한테 AS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지사에 보내주시면 지사에서 저희 쪽으로 접수 후에 보내주실 텐데 항상 뭐 지사에 전달하시거나 뭐 교구를 보내주실 때요. 일단은 증상을 적어서 붙여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정확한 AS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뭐라고 쓰지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버튼이 쑥 들어가서 안 나옴, 충전 단자 파손, 아니면 뭐 귀가 부러짐, 뭐 흰색이 계속 깜빡임, 뭐 이런 것들, 뭐 카드가 안 읽힘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증상에 맞는 조치를 해드리니까요. 꼭 AS 보낼 때는 메모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선생님 혹시 아이폰 쓰세요? 아니요? 안드로이드 폰 쓰세요? 네. 선생님 그러면 요거는 아이들이랑 수업하다가 또 보여주시기도 좋아서 플레이스토어에 GOCAR, 고카, GOCAR이라고 이렇게 카니 그림 있는 앱이 있을 거예요. GOCAR이요? 얘를 이제 다운받으시면 지금 저희가 코딩을 했는데 컴퓨터 없이 이 종이로 저희가 이렇게 종이로 코딩을 했잖아요. 요거를 컴퓨터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언플러그드 코딩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컴퓨터나 탭에 연결된 플러그드 코딩도 가능한 자동차예요. 요거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앱을 실행하면요. 여기 코딩카 목록이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대밖에 없어서 한 대가 뜨는데 만약에 5대가 켜져 있으면 5대가 다 떠요. 만약에 선생님이 뭐 여러 대를 쓰시고 싶다고 하면 얘를 터치하시고 이름 변경을 누르시면 전 여기 17번을 붙여놨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17번이라고 하고 저장하고 취소 하면 저는 17번으로 이름 바뀌거든요. 이 17번 자동차랑 나는 페어링을 할게 하고 나면 드라이브 할래, 코딩 할래 물어봐요. 나 일단 드라이브 할게 하면 조종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조종기로 카니를 이렇게 조종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전조등, 이렇게 불 들어오는 전조등 혹은 뭐 비상등 이런 것도 깜빡깜빡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뭐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는다거나 아이들한테 뭐 하나 보여줄까 할 때 이렇게 보여주셔도 좋고요. 제가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코딩이에요. 제가 아까 블록 코딩 보여드렸었는데 저희 카니도 이렇게 코딩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카드 코딩은 선생님 하셨었잖아요. 뭐 한 칸 전진 카드, 뭐 우회전 카드 이런 카드 입력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동을 누르면 여기 한 칸 전진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걸 이렇게 쭉 끌어다가 붙여요. 그리고 이동. 나는 네가 우회전했으면 좋겠어. 얘를 또 쭉 끌어다 붙여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누르면 칸이가 한 칸 전진하고 네, 우회전하고 종료하는 이 플러그드 코딩도 가능해요. 그래서 7세 코스를 선생님이 하시게 되면 저희가 교사용으로 이 카드 코딩 모드로 뭐 한 칸 전진을 배우고 나면 플러그드 탭을 사용해서 한 칸 전진을 입력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아이들한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앱 한 번만 더 불러주시겠어요? GOCAR 고카예요. 아, 네. GOCAR 고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차에 대한 내용은 전부 마쳤고요. 네. 혹시 선생님 뭐 자동차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 있을까요? 이거 충전을 아까 40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걸 충전을 16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혹시 교구는 어디에 있나요? 교구는 어린이집에, 거기 어학당에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보관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앞으로도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충전은 원에 부탁을 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 충전 지금 교구가 3개잖아요. 그래서 이 충전하는 걸 좀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원 선생님들이 잘 챙기시기가 어려워서 이 포트에 여기에 꽂아서 이 정도 충전하시고 퇴근하시기 전에 꼭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요일이 이제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어 네. 무슨 요일에는 뭐 칸이 한다. 1, 3주에는 칸이 한다. 그러면 이때는 칸이 충전해서 준비해 주세요. 이때는 펜이 충전해서 준비해 주세요. 그거를 뭐 메모를 하신다거나 해서 전달을 해 주시고 대신에 아까 제가 캘리브레이션 미리 해 놓으시면 좀 좋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일찍 가셔서 그럼 칸이 받아가지고 캘리 첫 줄만 한번 해놔 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시면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칸이 수업 진행하시는 거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선생님 원래 그 아이들 수업 하셨었나요? 네. 무슨 수업 하셨어요, 원래? 저는 퍼포먼스 강사했어요. 그렇구나. 네. 네, 아이들 수업 너무 재밌게 해주시겠네요. 근데 여기는 그 시작하는 노래랑 끝나는 송이 네.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카페에 보시면 카니송 이렇게 치시면 노래가 나오기는 하는데 잠깐만요. 요거는 파일은 저희 카페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에도 저희 잼플레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요거 틀어주세요 하셔도 돼요. 노래를 네,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싱싱쌩쌩 카니 카니 싱싱쌩쌩 달려 달려 카니와 함께 놀아봐요 재미있게 놀아봐요 잼플레이 네, 요 가사로 이름하고 어떤 수식어구만 바꿔서 노래가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 입장하실 때 선생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입장할 때 틀어놔 주세요 하면서 자리 정돈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이제 아이들이랑 구호를 정해서 이제 후렴이 이거예요. 뭐 카니와 함께 놀아봐요 재미있게 놀아봐요 잼플레이 펜이 하는 날은 펜이와 함께 놀아봐요 재미있게 놀아봐요 잼플레이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구호를 정하셔서 자, 선생님 이거 하면 너희들이 이거 하면서 모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형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책과 교구를 사용하는 형태라서 원래는 이제 책상이 있는 형태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학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교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아이들 책상 배치가 되어 있을 텐데 넓지 않다면 그냥 선생님이 책상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통 매트 있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책상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시작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교실이 좀 넓고 너무 이제 아이들이 퍼져 있으면 어수선하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는 뭐 인원이 많을 때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냥 아이들 이야기 모듬자리 매트 위에 올라오도록 해주셔서 선생님이 스토리텔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퍼져서 책상에서 활동하도록 해주셔도 좋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강당이나 이런 데 뭐 이렇게 일렬 배치되어 있는 책상 쓰실 수도 있는데 뭐 이때도 뭐 선생님께서 고려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카니 수업은
일단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교재는 이제 지금 바뀌었어요. 표지는 바뀌었고, 보통 이제 플레이시트라는 것들이 보통 카니 수업엔 같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이 플레이시트를 교재 뒤에 보면 홀더가 있고요. 요 안에 저희가 다 넣어서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제 딱 그때그때 꺼내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로 아이들 책하고 카니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수업을 보면 저희가 보통 대략 전체적인 흐름이 스토리텔링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지금 5세 교재인데 뭐 카니는 지구별의 뒤죽박죽 행성에서 뭐 왔어요 이런 내용이고 지금 선생님 하시는 교재는 저희 뭐 처음 원 가는 주제니까 알록달록 우리 반, 뭐 처음 만난 우리 반 이런 것처럼 여기는 카니반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카니반에 빨강 반엔 카니 몇 개, 뭐 노란 반엔 카니 몇 개 이런 거 세보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아까 컴퓨팅 사고력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거기에 보통 들어가는 게 숫자, 순차, 조건, 이진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보통 이런 스티커 활동으로 첫 페이지 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칸이 깨워서 읽어보는 거. 그래서 요거 해보고 마지막에 세 번째 페이지는 놀이 한 가지 하고 마무리. 이렇게 되는데 1주차는 이제 인트로 주차라서 별 큰 내용은 없는데요. 3주차 내용을 보면 칸이 보라색 칸이로 변신하고 선 따라 주행해보고 지금 10페이지 보시면 여기 플레이시트 활동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칸이는 보통 교재 2페이지 연결해서 하고 세 번째 페이지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면서 플레이시트 꺼내서 하고 마무리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두 번째 그 플레이시트 나눠주실 때 보통 지금 3주차 수업을 예시로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 모드 형태로 읽다고 시작했을 때 애들아 모여보자 뭐 재미있게 놀러와봐요 잼플레이 자 다 모였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뭐 누구 만나는 날인지 알아 이제 3주차니까 칸이 알겠죠 자 누구 만나는 날이지 뭐 칸이 만나는 날이에요 이름 기억해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선생님이랑 무슨 색 칸이 선생님이 그냥 교재 보여주시면서 무슨 색 칸이 만날 거냐면 보라색 칸이로 만날 거야 칸이를 만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칸이는 검은 선 위에 올려놓고 보라색 칸이가 되면 검은 선 위에 올려놓고 두 번 딸깍딸깍 누르면 출발할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여기 교재는 안 나와 있어요. 딸깍딸깍 출발 너희가 이 말도 해줘야 돼 하면서 선생님 샘플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 멈추고 싶으면 뒤집는 거야. 알겠지? 알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검은색 선이 있을 거야.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너희들이 책 위에서 출발해보자. 잘할 수 있겠어요? 네 하면 이제 아이들이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책을 그때 나눠주시고 미리 주시면 너무 어수선해서요. 그때 책 나눠주시고 칸이 나눠주시고 자 선생님 보고 같이 켜볼게요. 이제 켜서 보라색 칸이 바뀌었나요? 확인하고 자 친구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출발 연습을 할 때는 끈 상태로 하시는 거를 저는 처음 칸이 출발할 때는 끈 상태로 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한 번 눌러보는 거 해보고 자 이번에 두 번 누를 거야 짤깍짤깍 이렇게 눌러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구호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출발하는 거야. 자 딸깍딸깍 출발 잘했어. 자 이제 그럼 9페이지 칸이 여기다 올려놓고 자 친구들 우리 연습했던 거 할 수 있죠? 칸이 켜서 보라색 칸이 되어 있을 거고 자 출발해보자 라고 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못하는 친구들 봐주시는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했어요. 그럼 애들아 멈출 때는 어떻게 한다 했지? 뒤집어서 멈춰 다시 똑바로 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자. 얘들아 칸이가 길을 갈 건데 어떤 길을 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해서 스티커 붙여보는 거고요. 여기까지 다 했으면 이제 책을 덮을 건데 왜냐면 책도 꺼내고 플레이시트도 꺼내면 책상이 너무 어수선해서요. 자, 얘들아 책 교재 제일 뒤에 보면은 여기 스티커가 있고 그 안에 주머니가 있어. 여기서 자, 요거 플레이시트 꺼내요. 꺼낸 친구들은 책은 덮어서 가운데에 놓아요. 이렇게 해서 책은 덮어서 이제 치워놓고요. 책상에는 플레이시트만 펼쳐놓고 이제 요 활동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활동을 하신 다음에 얘를 다시 책에다가 홀더에 끼우려고 하면 애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끼워 넣어주셔도 되는데 제일 편한 건 자 요거는 집에 가져가. 가방에 넣어. 그리고 자 책은 선생님이 이미 걷었고
칸이는 선생님한테 가져오세요. 수거하고 그 다음 반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으로 칸이 수업 이렇게 하고 다음 타임도 하고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칸이 수업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칸이 팀장님, 네. 마칠 때는 혹시 마무리는 어떻게 끝맺으면 될까요? 저희가 마무리 노래가 노래는 따로 없고요. 음. 저희가 30분 기준 수업인데 조금 꽉 차는 대부분 세 종의 3종 교구가 다 좀 꽉 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업이 굉장히 좀 급하게 마무리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냥 보통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다시 보통 모둠으로 모이거나 뭔가 마무리 선생님 이제 마무리를 원래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좀 규모 있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만약에 다 했으면 칸이 끄고 책상에 올려놓고 만약 마무리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해놓고 오늘 배웠던 뭐 예를 들어 오늘은 무슨 색 칸이를 배웠지? 이런 질문 한두 가지 해주시고 인사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칸이를 거두면 어차피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조금 어수선해지니까 이렇게 하고 선생님 수업이 제 기억에 40분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40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 이전에 실장님 교육해드릴 때 그리고 교재가 3월에 한 권이 나가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페니 수업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칸이를 1, 3주차를 합쳐서 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보통 1호에 1주차는 조금 활동이 적어요. 왜냐면 앞에 선생님 소개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뭐 노래도 배워야 되고 자리 배치도 잡아야 되고 해서 내용이 좀 적은데 지금 40분 저희가 30분 기준 지금 40분이잖아요. 그래서 1, 3주차를 합쳐서 하시는 걸로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 주차에 드론하고 그때 교재 나가는 걸로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 맞으면은 선생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하는 둘째 주에 1, 3주를 합치고 그럼 셋째 주에 비잖아요. 1, 3주를 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3월이 4주가 있고요. 이번 주가 네. 둘째 주였어요. 그러니까 첫째 주를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냥 둘째 주 거를 했고요. 그러니까 1주차 때 빈 거를 3주차로 합쳐가지고 하고 4주차 때는 정상적으로 드론하고 이제 끝나는 아, 네. 그렇게 실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해했어요. 다음 주에는 합쳐서 해주시면 되고 수업 내용은 영상 저희 카페에 있는 영상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페니를 할 건데 페니가 선생님 이미 이번 주차에 애들이 했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 달 두 번째 주에 할 텐데 조금 어떨까 모르겠네요. 저도. 일단은 페니하고 필라멘트하고 페니하고 그 봉품 안에 도안 아무거나 들어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꺼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칸이는 이제 전원 버튼 꺼서 끄면 되죠? 네, 끄면 됩니다. 네, 페니고요. 페니는 일단 충전 시간은 작동 시간 똑같이 60분이에요. 자동차랑 똑같이 60분이고요. 충전 시간 9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90분보다 좀 더 길어요. 여러 대 충전할 때. 그래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해주시고 페니 충전하실 때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이따가 켜시게 된 전원 PCL 글씨 써져 있는 밑에 불이 초록색이 보통 들어오거든요. 근데 충전할 때는 꽂으면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빨간 불일 때는 충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충전 다 되면 초록불로 바뀌거든요. 초록불이 되면 뽑아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색깔이 원래 초록색으로 바로 잘 바뀌지 않는 칸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칸이들은 이렇게
좀 콘센트를 이제 뽑았다가 다시 꽂으면 갑자기 초록색으로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 선생님께서만 그냥 알고 계시다가 원 선생님들이 아마 충전하는데 선생님 이거 초록색으로 잘 안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럴 때는 그냥 한번 콘센트 뽑았다가 아니면 껐다가 콘센트를 껐다 켜주시면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안은 저희 본품에 들어있는 도안은 수업 때는 쓰진 않고요. 교재 뒤편에 보면 이렇게 저희가 도안을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때는 펜이랑 책 그리고 필라멘트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 필라멘트가 선생님 원래 3D 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없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이 3D 펜이 이 필라멘트라는 재료를 녹여서 물감처럼 나오게 한 다음에 걔로 그림 그리고 그게 다시 굳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7세 친구들이 만드는 뭐 가방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뭐 6세 친구들은 뭐 분리수거통 아니면 이렇게 서 있는 뭐 로켓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굳혀서 만드는 그런 재료가 필라멘트라고 해요. 저희가 쓰는 필라멘트는 저온 PCL 필라멘트고요. 혹시라도 아마 필라멘트 지사에서 챙겨서 구매해 주실 거예요. 저희 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 종류가 많아서요. 잘못 사용하면 3D 펜이 아예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저희 거 사용해 주시도록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에서도 3D 펜을 쓰는데 걔는 한 200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이제 60도에서 어린이들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왔는데요. 여기 펜의 끝부분은 조금 뜨겁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 주의사항 선생님이 꼭 미리 알려주시고 손에 이렇게 대거나 친구한테 대거나 장난치거나 하면 안 돼요. 펜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닥에 내려놓아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D 펜은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3D 펜 전원을 먼저 켜볼게요. 3D 펜 옆구리에 보면 초록색 버튼 있어요. 선생님 거는 아예 초록색 버튼으로 나왔나요? 초록색으로 아예? 네. 네. 그래서 걔를 꾹 눌러서 전원을 켜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밑에는 초록색 불 들어오고 위에는 파란색이 깜빡깜빡해요. 네. 그러면 이 파란색이 깜빡깜빡하는 게 예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열이 다 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파란색 불 깜빡이는 칸이 2개예요. 위에는 HS, 밑에는 LS 써져 있는데 HS는 하이 스피드, 필라멘트가 빨리 나옵니다. LS는 로우 스피드, 필라멘트가 느리게 나옵니다. 뜻이에요. 이 속도는 이 초록색 버튼을 짧게 눌러주시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는 일단 하이 스피드로 해놓고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반대쪽에 보면 2개의 버튼이 있는데 제가 아래쪽에는 빨간색 스티커 붙여주시면 좋아요 했는데 혹시 붙여 놓으셨을까요, 실장님이? 네. 붙여주셨군요. 네,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버튼이 색이 똑같으면 잘 헷갈려 하니까 이제 빨간색 버튼. 얘들아, 선생님 제일 중요한 버튼이 있어. 뭔지 알아? 빨간색 버튼이야. 이렇게 해서 빨간색 버튼 강조해 주시고 이 버튼을 이렇게 한 번씩 딸깍 이렇게 한 번씩 누르면서 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딸깍 이렇게 아이들이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거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펜을 제대로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색연필 잡듯이 잡고 우리 여기 빨간 버튼의 오른쪽 2번째 손가락 혹은 뭐 엄마 손가락이 만나도록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누르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쌤 예열이 다 됐을까요? 네. 예열이 다 된 상태에서 빨간 버튼을 한 번만 눌러볼게요. 한 번 딸깍 누르면 윙 하는 느낌이 나요. 친구들이랑도 똑같이 한번 눌러봐. 자, 펜 위에 귀를 갖다 대봐. 무슨 소리가 들리니? 그럼 뭐 윙 소리 나요? 꿀벌 소리 나요?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리를 아이들이 인식하도록 해주세요. 이 소리가 날 때 필라멘트를 펜이 머리 위에 동그란 구멍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손이 쭉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다려주면 이때 이제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안 나와요 하는 친구들은 자, 필라멘트가 여기 끝에까지 나와야 돼. 쭉 내려올 때까지 우리 기다려주자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 무슨 색 버튼 중요하다 했지? 빨간색 버튼 중요하다 했지? 빨간색 버튼 한번 눌러. 그리고 끊고 기다려. 다른 친구들도 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작업하는 걸 보여주시는데요. 빨간 버튼 한번 누르고 필라멘트가 흘러나오면 선을 그리고요. 그리고 다시 빨간 버튼 누르고 끊어내고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1주차 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랑 제가 뭐 도안 하나 더 추천해드려가지고 그것도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마 활동하셨을 거고, 지금 선생님 다음 호에 2호에서 이제 페니 수업 하시게 되잖아요. 그거는 거미줄 만들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안에 거미줄 선으로 이제 거미줄 만들고 스티커 거기에 붙여보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미줄 만드는 거 해보도록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한번 조금 만들기 해볼게요. 선생님 도안 중에서 제 생각에 그 반지 만들기 도안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것도 좋고요. 하나 꺼내서 한번 만들기 잠깐 해볼게요. 반지 만들기 도와는 교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본 교재에서 나왔던 거고, 선생님 도안은 아마 앞뒤로 되어 있을 텐데, 좀 막 예쁜 거 많이 들어있는 반지, 막 우정 반지 만들기, 요게 아마 도안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클립 만들기 해보셔도 좋고, 조금 간단한 걸로. 이거 허수아비 도안 이거 있는데 이걸로 해도 돼요? 선생님 그게 어떻게 있죠? 이게 체온에 여기 띄어져 있네요. 그게 아마 저희 대표님이 시연하거나 할 때 샘플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옛날 교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신 것 같고, 이게 새 교재인가요, 이거? 그거는 옛날 교재 레벨 3 교재.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파란색 교재가 그거 말고 아까 보여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 카니 할 때 보여주셨던 네네네. 그게 이제 새로운 교재고요. 어려우시면 그냥 거기 뒷판에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카니 교재 뒤에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편하게 그냥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도안이 뭐 꼭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아무거나 그리고 그냥 하트 하나 여기다가 그려서 붙이면 또 반지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개. 다 했어요. 찌그러졌어요, 하트가. 얘가 이제 좀 굳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대로 놓고 또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선생님도 해보셨지만 이 안에 내부를 다 채우게 되면 필라멘트도 좀 많이 들고요. 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 도안을 보시면 보통 이건 이제 7호 교재에서 원래 작년에 나왔던 도안이고 아마 올해는 조금 더 단순화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안을 보면 다 꽉 채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물 구조 형태로 이런 그 작품들이 나오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예를 들어 7세 때 하는 이런 가방 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면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펜은 약간 수학적인 개념을 같이 배운다고 보시면 되는데 점부터 시작해서 점, 선, 그다음에 선을 모아서 면을 모아서 입체 이렇게 나가는 개념들을 배우게 되어서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이 입체물을 가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채우듯이 작업을 하면 입체물을 가기까지 시간이나 필라멘트가 너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뚫려 있는 그물 구조 형태로 도안이 나오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창의 수업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요. 필라멘트가 막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얘를 막 눌러요. 눌러서 이렇게 채워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창의 수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입체물로 1년 동안 쭉 꾸준히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렵더라도 선을 따라서 그리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던 친구가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중반, 후반 지나면 이렇게 만드는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2개면 만들어서 붙이고 돌려서 말아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면을 완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선 따라 그리도록 격려해 주시되 아이들의 특징이 또 성격이 급한 친구들 빨리 그리다가 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있고요. 또 신중한 친구들은 오랫동안 되고 있으니까 선이 너무 삐뚤삐뚤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계속 다시 만들기보다는 그 위에 덮어서 만들기를 하면서 하나라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주에 이렇게 생긴 그 거미줄을 할 거거든요. 거미줄을 할 때도 하고 다시 하고 하는 게 지우고 다시 하고 없애고 다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튼튼한 거미줄을 만들도록 해보자 라고 하면 아이들이 처음엔 좀 어려워하는데요.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거예요. 한 이쯤 됐으면 아마 이렇게 다 굳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했던 것도 이렇게 다 굳어서 이 2개를 이제 이어 붙여서 이렇게 필라멘트 좀 묻히고 펜던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요게 이제 7호, 6세 7호 때 하는 반지 형태예요. 2개의 면을 붙여서 이렇게 반지 만드는 거. 귀엽네요. 네. 한쪽 면에다가 필라멘트 묻히고 붙인 다음에 좀 굳을 때 좀 기다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거 몇 개 만들어서도 친구들 주셔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2개를 완성해서 붙이게 되잖아요. 이제 면을 여러 개 이어 붙이는 활동 후반기가 갈수록요. 선생님께서 시간 배분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제 생각에 40분 수업이라 아이들이 대부분 충분히 완성할 수 있고 혹은 뭐 2개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뭐 애들아 뭐 지금은 반지는 하나는 완성해야 해. 혹은 애들아 지금 펜던트는 하나는 완성해야 돼. 그리고 굳는 시간 있잖아요. 꼭 그거를 뒷정리할 때 꼭 고려해 주셔야 돼요. 굳어야 되고 붙여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다 굳어서 지금은 이어 붙여야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성을 멋지게 하려고 계속하기 때문에요. 자, 이제 이어 붙여야 돼. 이렇게 해서 시간 배분을 잘 해주시고요. 마무리 하실 때는 이제 페니부터 꺼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페니 수업이 지금 제가 그때 저희 실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40분씩 2타임인데 얘는 60분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풀로 쓰면 제 생각에 뒷타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실장님이 한번 일단 해보고 결정하겠다 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배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마무리할 때는 요거 전원 버튼 꾹 누르고 계시면 전원이 꺼지고 필라멘트를 자동으로 뱉어내요. 이때 애들이 땡기지 않게 해주시고 자, 다 같이 전원 끄고 자, 펜이는 선생님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남은 필라멘트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내가 가져갈 작품은 골라주세요. 챙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든 작품은 집에 가져가도록 해주시는데 거미줄 활동했을 때 이제 그 거미줄만 떼가면 이제 너무 이렇게 좀 헐랭헐랭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마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하긴 하는데요. 아이들이 테이프로 조금 한 번 더 붙여서 교재에 딱 붙여서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집에서도 엄마가 이 활동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이 정도를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 알려드린 버튼이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인데요. 얘는 필라멘트의 색깔을 바꿀 때 쓰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얘를 짧게 딸깍딸깍 누르면 전원이 안 꺼지고요. 필라멘트만 뱉어내요. 그러면은 나오는 필라멘트 빼고 내가 색깔 바꾸고 싶은 거 넣으면 되는데 색깔을 바꾸면 처음에는 2개 색깔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을 또 버리고 해야 되니까 저희 기관 수업 때는 색깔 바꾸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단색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색깔을 지정해서 쓰는 건 좀 어렵다 알려주시고요.
네. 이제 필라멘트를 좀 알려드릴 텐데, 선생님이 이제 필라멘트 받으신 거를 보면, 이게 5m짜리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말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만요. 그거를 이제 잘라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수업당 이런 도안 만들기를 할 때 한 아이가 한 1m 내외를 쓴다고 가정하고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입체물 만들기 가능한 더 쓸 거예요. 한 1.5m 정도 쓸 수 있고요. 근데 아무튼 1m 정도를 생각하는데 1m씩 잘라가면 선생님이 운용하시는 게 좀 불편해요. 막 서로 엉키고 찾기도 어렵고 아이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길어서 필라멘트가 여기 자꾸 닿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한 20cm 혹은 30cm 정도로 짧게 잘라서요. 여러 개 뭉치를 그냥 한 20cm로 자르면 그냥 쑥 빼면 쑥쑥쑥쑥 빠지거든요. 그래서 20cm 정도로 잘라서 여러 묶음을 가지고 가서 만약에 아이들 조별로 있으면 조별로 필라멘트를 주고 뭉치를 주고 너희가 갖다 껴 하고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맨 앞에 놓으셔서 부족한 친구는 앞에 나와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선생님이 일일이 나눠주시는 수고를 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페니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페니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이 페니 필라멘트 도안은 책에 있어서 책 준비해 주시면 되고 책마다 저희가 이제 2주차 선생님 책에도 2주차에 보면 스티커 붙이기 활동이 있는데 페니 수업은 보통은 이 스티커 활동은 생략하시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스티커 활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분이니까 책 펴서 스티커 활동하면 제 생각에 인트로 그 도입부에 보통 주제에 맞는 스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허수아비 팬이 그러면은 뭐 허수아비에 대해 알고 있나요? 뭐 이런 내용들이 도입부의 스토리텔링으로 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바뀐 교재 같은 경우에는 바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조금만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위에. 그래서 페니는 뭐뭐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해 주시고 스티커도 붙이고 오늘 기억해야 될 것도 한번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책 덮고 맨 뒷면에 도안표 이제 선생님이 페니 나눠줄게 하고 페니 나눠주시고 페니 활동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거미줄 말씀드렸던 게 약간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단순화돼서 나올 텐데, 그래서 요거 만들기 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활동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거미줄 만들기가 40분. 네. 스티커 활동 좀 천천히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페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니 활동 해볼 건데요. 저희 질문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네, 네. 아까 이거 쓰다가 얘가 중지가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꺼지나요? 오래 쓰지 않으면? 이게 3분이더라고요. 그래서 3분 안 쓰면 아예 꺼지고 다시 켜야 돼. 아, 그래서 아마 좀 그 사이에 설명하실 때는 좀 급하게 하거나 다시 켜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드론도 박스로 받으셨을 건데요. 그 펜이나 칸이는 그 바구니나 다이소통 있잖아요. 보통 뚜껑 원에 있을 거니까 아마 바구니에 보관하실 것 같은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관하시면 이 안전망이 찌그러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프로펠러에 뭐가 낀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드론 상자에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케이스라도 만약에 부피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라도 보관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드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날릴 때 목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저희는 이 상자를 쓰시도록 권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상자를 이렇게 3개씩 쌓아서
빌딩 숲을 만들고 뭐 그 사이를 통과해 보세요. 뭐 돌아와 보세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상을 요 상자를 쓰기 때문에 이 드론 상자는 버리지 않고 꼭 가지고 계시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 상태로 보관하실 때 뚜껑도 다시 덮지 마시고 그냥 요 상태로 보관하도록 해주시고 어차피 수업할 때 드론 전부 다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7세 반이 16명이라고 그랬나요? 네. 16명이더라도 제 생각에 4대, 드론 4대만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4대만 이렇게 뭐 4대를 뭐 이렇게 바구니에 넣더라도 4대만 적재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품 받아보신 거를 꺼내보시면 이렇게 생긴 배터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이고요. 얘를 충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종기에는 AAA 건전지 2개가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넣어 주셔야 돼요. 사실 선생님 거 지금 들어 있을까요? 안 빠지나요, 요거? 뚜껑이? 네, 이게 왜 안 빠지지? 혹시 여기 나사 드라이버 나사 혹시 네, 나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장님이 아마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넣어놓으신 것 같네요. 여기 전원 버튼 여기 조종기 정 가운데 있는 거 꾹 눌러보시면 켜지나요? 네, 요 버튼. 네. 그러면은 배터리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것도 네, 요거는 뭐 체결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조종기 다시 꺼주시고요. 네, 설명을 좀 드리고 같이 비행을 좀 해볼게요. 저희 드론의 이름은 안전망 드론 미니라고 하고요. 저희 드론의 제일 큰 장점은 드론이랑 조종기가 1대1 페어링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드론이랑 거의 저희 시중에서 많이 교육용으로 쓰는 드론들이 거의 대부분 드론에 배터리를 끼우고요. 페어링하는 거를 조종기랑 연결해주는 걸 하나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륙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 드론도 날릴 수 있는 대수가 제한이 많아요. 뭐 4대, 5대, 6대 이 정도밖에 못 날린다는 케이스가 많은데 저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5,000대까지 동시에 날릴 수 있는 드론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대로 부모님이 계시면 학부모 참여서 한다거나 하면 이제 다 같이 날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본품에 보면 이렇게 생긴 USB 충전기가 1개 있을 건데 이걸로는 배터리 1개를 충전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40분을 충전하면 5분을 날아요. 그러니까 5분 난다고 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인원수랑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운영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충전 관련해서는 선생님 가지고 계신 걸로는 충전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어요. 드론은 배터리를 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본사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배터리가 충전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구멍 하나에 4개 선이 있어서 얘를 하나 꽂으면 4개가 동시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구 포트 얘 있었잖아요. 얘는 구멍이 4개니까 얘에다가 이거 4개 꽂으면 4, 46, 16개 한 번에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일단 4개 선생님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네, 얘는 드론 충전기 네, 4구짜리 요게 일단 4개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포트도 4개가 있으시면 16대 칸이 충전하고 펜이 충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요거 4개. 그래서 충전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드론도 마찬가지로 충전하실 때는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충전이 다 되면 불이 꺼질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충전기도 똑같아요. 빨간 불 들어오고요. 다 되면 꺼지니까 꼭 분리해 주시고 드론 이륙하고 있는데 드론의 배터리, 꼬리 달린 이 배터리가 없으면 드론 조종기에서 삐삐삐삐 소리 나요. 나 이거 충전 빨리 해줘 라는 뜻이고 아니면 드론이 힘이 없이 막 내려와요. 그러면 배터리가 없구나 바꿔줄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드론 한번 볼게요. 드론을 보시면
드론에는 이제 날개가 있어요. 저희 친구들 처음 만나면 이제 보통 드론은 뭐야? 어떻게 움직이는 물건이야? 뭐 하늘 날아다니는 물건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드론에 그래서 날개가 있어요. 날개 이름은 특별하게 프로펠러라고 불러요. 저희 교재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아이들한테 몇 개 있는지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지. 근데 선생님, 드론의 프로펠러가 색깔이 달라요. 맞아요. 자, 노란색 프로펠러, 초록색 프로펠러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드론에게도 앞이 있어. 드론에게도 드론이 하늘을 날 때는 앞을 보고 날아야 하거든. 그래서 노란색 프로펠러가 드론의 눈이야. 잘 기억해놔. 이렇게 해서 드론의 앞뒤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드론을 내려놓을 때는 노란색 프로펠러가 앞을 보도록 항상 놓아야 한다. 이거를 이제 1년 동안 내내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드론이랑 조종기랑은 짝꿍이야. 이걸 알려주실 건데 혹시 드론에 요 숫자 스티커 붙어 있나요, 선생님? 아니요? 없죠. 이거 아마 선생님이 붙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 선생님들은 아마 못하실 것 같고 이렇게 숫자 스티커 판매하고 있는 거 아무거나 사셔서 이렇게 조종기랑 드론에 똑같은 숫자가 되도록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친구들한테도 얘들아 우리 드론을 만나면 짝꿍이 있어. 짝꿍을 만났는지 확인해야 돼. 자, 드론 선생님 드론에 몇 번 붙어 있어? 11번이요. 자, 그럼 선생님 조종기에 몇 번 붙어 있어? 11번이요. 맞아. 그래서 이 드론과 이 조종기가 짝꿍이야. 내가 조종기를 만나면 드론이 짝꿍이 맞는지 확인하고 내가 드론을 만나면 조종기가 짝꿍이 맞는지 확인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1년 내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륙하기 전에 애들아 드론 앞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 드론 짝꿍 맞는지 확인해. 찾아오면 애들아 짝꿍 맞는지 확인해. 내려놔. 뭐 들어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두 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실 거고요. 이제 드론에 배터리를 연결해 볼게요. 드론에 보면 이렇게 바이로봇 영어 글씨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나를 향하도록 드론이 계속 나를 향하도록 끼워 넣으실 거고요. 배터리 홀더 보면 한쪽은 이렇게 막혀 있어요. 반대편은 뚫려 있고요. 뚫려 있는 쪽에서 쭉 밀어 넣으시면 딱 들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꼬리를 모양에 잘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자, 드론에서 빛이 반짝반짝 날 거예요. 꼬리도 본체에 연결 꼭 꽂아주셨나요, 선생님?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드론 조종기가 안 켜져 있어서 내 짝꿍은 어디 있지 하고 깜빡깜빡 찾고 있어요. 조종기 아까 해보셨던 정 가운데 있는 버튼을요, 꾹 눌러서 띠리릭 할 때까지 켜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륙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드론의 조종기에 보면 여기에 날개 그림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날개 그림 있는 버튼을 저랑 좀 이따 같이 할게요. 계속 누르고 계시면요. 드론의 프로펠러가 돌면서 하늘로 쭉 올라가요. 이때 한 1.5m 정도까지 쭉 올라가고요. 높이가 어느 정도 맞춰지면 그 정도 높이를 계속 유지할 거예요. 이렇게 높이를 유지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조종을 해주실 거예요. 오른쪽 레버, 노란색 레버로는요, 이제 수평에서 전후, 좌우, 이게 노란색 오른쪽 레버고요. 왼쪽 보라색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 두 가지 할 거예요. 왼쪽, 오른쪽 보라색 레버, 이 왼쪽 레버의 좌우는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저 조종기 이렇게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날개 버튼 반대쪽에 버튼 하나 있는데 걔 짧게 한 번만 눌러봐 주세요. 네, 그리고 저 다시 조종기 보여주세요. 네, 저희는 요 LED가 깜빡깜빡하는 모드를 쓸 거예요. 이거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이 상태로 지금 조종할 텐데 착륙을 안 가르쳐 드렸어요. 착륙은요, 날개 버튼 다시 한번 꾹 누르고 계셔도 착륙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제가 보라색 레버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드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아래로 계속 내리고 계시면 내려오다가 바닥을 만나고 그리고 착륙 정지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서 지금 잠깐 비행 한번 해볼게요. 이거 날개 있는 부분 눌렀는데 안 뜨는데요? 날개 있는 부분을 그 띠띠띠 소리 날 때까지 계속 길게 눌러주셔야 돼요.
어, 방금 띠 소리 났잖아요, 선생님. 네. 그 다음에도 계속 누르고 계셔야 되거든요. 다시 뗐다가 다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떴어요. 떴어요? 네. 아, 선생님 한번 착륙 한번 해보실게요. 보라색 아래로 내려서 착륙해보시고, 보라색 레버를 아래쪽 내려주시거나, 안 되면 날개 버튼 계속 누르고 계셔도 돼요. 어디 걸렸다면 뒤집어서 들고 계셔도 되고요. 네, 보라색 눌러서 착륙했어요. 아, 네. 잘하셨어요. 이게 선생님이 지금, 이제 화면을 벽 쪽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치면 벽을 보고서 있는 상태로 드론이 이륙을 했는데, 지금 얘가 내 뒤로 가면서 조종을 해야 되니까 앞뒤가 바뀌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래서 아마 조종이 좀 어려우실 거고, 집에서 연습할 때는 드론을 놓은 방향,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갈 방향하고 드론 방향하고 똑같이 내가 이렇게 위치하고 그 상태로 조종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지금 아마 뒤돌아보고 하셔서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잘 해주셨고요. 이제 저희가 드론 수업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나 아이들이나 가장 잘해야 되는 건 착륙이에요. 그래서 제가 착륙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릴 건데, 지금 방금 버튼 눌러서 착륙할 수도 있고, 보라색 레버 아래로 쭉 내려서 착륙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세 개 더 알려드릴 거예요. 드론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비상정지라는 건데요. 드론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집이면 뭐 옷 사이로 행거에 옷 사이로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교실 같은 경우에 교구장 아니면 드론이 이렇게 벽 쪽으로 가면요. 원래 드론이 바람이 이렇게 퍼지면서 힘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벽 쪽으로 가게 되면 힘이 이렇게만 받아요. 이렇게만 바람이 퍼지면서 힘을 벽 쪽으로 받아요. 계속 벽 쪽으로만 가고 탈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모터를 꺼서 그냥 내가 받아주는 게 훨씬 빠르고 그게 탈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왼쪽 보라색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서 위에 있는 여기 측면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얘를 그냥 짧게 한번 딸깍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착륙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드론이 원래는 이렇게 날고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제가 비상정지를 끄면 툭 보셨어요? 이렇게 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 밑에서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교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경우에 그대로 떨어지면 무리가 가니까요. 받아주시는 게 좋고 이게 첫 번째 비상정지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이제 수업하시다 보면 자 애들아 착륙해 라고 했는데 드론이 하나 날고 있고요. 애들이 다 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예요. 그럼 이제 조종기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날고 있는 드론만 있고 이때는 드론을 뒤집어서 꺼주시는 건데요. 날고 있는 드론을 잡아서요. 뒤집어서 기다려주시면 얘가 꺼질 거예요. 얘는 모터에 좀 무리가 가는 방법이라서 자주 쓰는 걸 추천하진 않지만 수업하다 유사시에는 이렇게라도 꺼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비공식적인 방법이긴 한데 드론이 저희 드론은 가다가 어디 부딪히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어떤 친구가 뭐 드론 속도가 너무 빠른데 빨리 꺼야겠다. 그럼 이제 손으로 이렇게 팍 치면 드론이 툭 하고 꺼져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추천하진 않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론을 멈출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기능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선생님 실습 한 번 더 해볼 거거든요. 그때 비상정지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저희 날개 버튼 아까 알려드렸는데 얘를 짧게 누르시면요. 요 LED가 바뀌어요. 그래서 조종기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조종기에 지금 날개 버튼 위에 보면 점 찍고 LED 써져 있고요. 밑에는 긴 점이 있고 스타트 스탑 써져 있어요. 점은 짧게 누르면 LED가 바뀐다는 뜻이고요. 긴 점은 길게 누르면 스타트 스탑이 된다는 뜻이니까 요거 기준으로 조종기를 읽어주시면 되고요. 속도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스피드라고 적혀 있어요. 얘를 짧게 누르시면 네, 띠띠띠띠띠띠 세 가지 소리가 나는데요. 그 소리가 각각 속도를 의미해요. 띠가 제일 느린 거, 띠띠띠가 제일 빠른 거. 저희 수업할 때는 무조건 레벨 1, 제일 느린 걸로 세팅해놓고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기능이 있어서 플립 하나 알려드리고 실습해보려고 해요. 플립이 뭐냐면 공중에서 드론이 삐용 하고 도는 거를 플립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날개 버튼 꾹 눌러서 드론이 하늘을 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플립 버튼 요거 1번, 2번이요. 얘를 꾹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띠띠 하는 소리가 날 거거든요. 그때 오른쪽 레버를 한 번 이렇게 한 번 튕겨주시는 거예요. 한 번 튕겨주시면 내가 민 방향으로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래서 요거 플립을 지금 한번 해보실 거고 지금 이륙해서 플립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돌아와서 아까 비상정지 기억하실까요? 지금 플립과 비상정지가 같은 스피드 버튼을 써요. 플립은 어디 갔지? 플립은 날고 있을 때 누른 상태로 노란색 레버를 미는 거고요. 비상정지는 착륙할 때 이 스피드 버튼을 누른 채로 보라색 버튼을 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선생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륙하실 때 아예 뒤 돌아서 드론이 나는 방향, 지금 뒤쪽 방향 보고 하시니까 아예 드론이 이륙할 때부터 뒤쪽을 보게 똑바로 놓고 이륙해보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가죠? 얘가 조금씩 뒤로 가죠, 선생님. 이게 보통 좀 넓은 데서 하면 괜찮은데 벽 쪽에서 있을수록 바람이 돌아오면서 어느 쪽으로 좀 밀릴 수 있거든요. 그게 방의 가운데 있을 때도 밀린다고 하면 알려주세요.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성공했어요, 선생님? 네? 성공하셨어요? 한 바퀴 휘ux 도는 거? 아니요. 같이 있으면 보통 제가 같이 잡아드리는데 이게 온라인이니까 좀 아쉽네요. 손바닥에 그 비상정지는 혹시 해보셨어요? 비상정지는 못하고 이 착륙하는 것만. 착륙하는 것만. 요거 제가 다른 교구는 그냥 설명드린 걸로 충분하긴 한데 드론 수업도 사실 뭐 설명드린 걸로 충분하긴 한데요. 드론 수업은 저희 카페에서 매뉴얼 검색하시면 로니 매뉴얼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PPT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드론 안에 있는 요 매뉴얼도 상관없는데 얘보다는 저게 저는 더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꼭 그거를 보시고 좀 연습을 해놓으시면 드론은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좋고 집에서 연습하실 때 이렇게 드론 비행 연습 좀 해야겠다 했는데 공중에만 계속 띄워놓으면 뭘 연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에요. 근데 목표물을 설정하시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저 멀리 식탁에 내가 착륙한다. 혹은 식탁 위로 넘어가서 다리를 통과해서 돌아오게 한다. 돌아와서 내가 손바닥에 받겠다. 아니면 여기 소파에 착륙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스스로 미션을 주시고 연습해 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립 같은 거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꼭 필요한 거 몇 가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수업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 마무리할게요. 요거 헤드리스 모드라는 거 요거 알려드릴 건데 저희가 제가 아까 선생님 조종기 저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거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요거 LED 깜빡이나요? 이렇게 확인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드론이 처음 나올 때는 어려운 모드가 기본으로 세팅이 돼서 나와요. 어려운 모드가 뭐냐면 드론이 이렇게 있다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이 이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종자가 어떻게 조종을 해야 되냐면 드론이 만약에 회전이 됐으면 나도 몸을 바꿔서 해야 내가 드론을 내 마음대로 내가 앞으로 가라고 했을 때 똑같이 내가 보는 방향과 드론이 똑같이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쉬운 모드로 바꿔서 켰잖아요. 쉬운 모드 이름이 헤드리스 모드. 드론의 머리를 없앤다 해서 헤드리스 모드인데요. 이 헤드리스 모드는 뭐냐면 드론이 회전을 해도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처음에 정한 앞이 계속 앞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 해도 얘는 드론이 아무리 회전을 했어도 내가 앞으로 가 그럼 계속 앞으로 돌아와 그럼 돌아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왼손 조종에서 좌우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쉽게 조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하실 때 이 헤드리스 모드는 여기 버튼 아까 눌렀던 LED의 왼쪽에 보시면 헤드리스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걔를 짧게 누르면 헤드리스 모드를 켜고 끌 수 있다. 우리는 LED가 깜빡깜빡하는 모드를 사용할 거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륙할 때 드론이 항상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이 똑같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론은 항상 앞을 보도록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어려운 모드, 헤드리스 모드 알려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조종하는 방식이 모드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거는 설명은 다 기억 못 하셔도 되고요. 여기가 저희가 쓰는 날개 버튼이 잠깐만요, 이거 아니죠. 요게 날개 버튼이거든요. 이게 날개 버튼이고요. 우리가 쓰는 모드는 요거 R 버튼. 제가 지금 요 표시한 요거. 이 R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띠띠 하는 소리가 나요. 이게 저희가 쓰는 모드예요. 그러니까 날개 버튼과 R 버튼 이렇게 2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걸 언제 하시면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드론 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아이들이 날개 버튼을 꼭 눌러야 되는데 자기가 당황하니까 뭘 아무거나 막 눌러요. 그래서 막 조종기를 꺼트리기도 하고 뭐 다른 걸 바꿔놓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 조종기 모드를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친구가 모드를 바꿔놓고 다음 친구가 이제 조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 이렇게 앞으로 보내주세요. 선생님 노란색 레버를 앞으로 미세요. 앞으로 보내세요 했는데 어떤 드론 하나가 하늘로 훅 올라가서 팍 부딪히고 툭 떨어져요. 그리고 아이가 되게 당황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앞 친구가 모드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시면서 R 버튼 꾹 눌러서 우리가 쓰는 모드 2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냥 날개 버튼과 R 버튼 요거 2개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어링만 알려드리면 기능은 거의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둘이 연결돼서 나와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끔 뭐 연결이 끊어지거나 혹은 선생님이 뭐 얘는 뭐 AS를 보냈어. 그래서 이 조종기를 뭐 다른 드론이랑 연결해서 쓰고 싶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종기를 바꾸고 싶다거나. 그럴 때 이 연결하는 거를 바꿔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링은 어렵지는 않은데 흔드는 것 때문에 좀 낯설어 하셔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빠르게 10회 이상 흔들기라고 나왔는데요. 드론에 배터리를 끼우고 딱 끼워졌을 때 드론을 막 흔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면 삐뽀삐뽀 경찰차가 와요. 네, 빨간색과 파란색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때 조종기를 켜고요.
조종기에 페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 페어를 꾹 누르고 계시면 띠리릭 소리가 날 거예요. 띠리릭 소리 날 때까지. 띠 말고 띠리릭 소리 날 때까지 페어 버튼을 쭉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이제는 전원을 껐다 켜도 둘이 짝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론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드론이 배터리는 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종기를 끄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론 수업은 모두가 다 같이 이륙을 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16명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저희가 교재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교재 지금 선생님 4주차 때 하실 내용이지 이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만날 친구 이름은 안전망 드론 로니야. 이제 스티커 붙여보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은 어떻게 움직이는 물건이지? 하늘을 나는 물건이지? 그래서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 이름을 프로펠러라고 해 라고 하면서 기관 명칭 확인해 주시고 앞뒤도 이때 알려주세요. 노란색이 앞이야, 초록색이 뒤야. 그다음에 드론에 짝꿍이 있어. 얘는 조종기라고 해. 여기 가운데 돌아가는 건 레버라고 해. 왼쪽에 보라색, 왼쪽 레버 있고 오른쪽에 노란색, 오른쪽 레버 있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 레버는 만지지 않아요. 어떻게 레버 만진다, 안 만진다? 만지지 않아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 해볼 거는 자, 전원 버튼 꾹 눌러서 전원 켜는 거 그리고 여기 날개 그림 있는 LED 버튼 이거 배울 거예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하고 여기 뒤에 보면 배터리 연결하는 거 아이들한테 설명 나오는데 배터리 연결은 선생님이 해주세요. 아이들이 충전하거나 연결하거나 하면 꼭 그 부분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 배터리 연결은 선생님이 해주시되 아이들은 전원 버튼 켤 수 있어요. 가운데 버튼 꾹 눌러서 켜는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LED 바꾸기만 먼저 하는 거예요. 3번에 LED 버튼 한 번 누르면 룬이 색깔이 바뀌어요. 선생님이 보여줄게. 자, 이렇게 누르는 거고 그러면 LED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이제 빨간색이 1번이에요.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로니가 갖고 있는 8개의 색깔을 확인해보고 그 순서에 맞춰서 스티커를 붙여보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의 의도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륙을 해야 되는데 날개 버튼을 누르는 게 낯설어요. 그래서 꾹 누르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LED 버튼을 짧게 누르면서 누르는 연습을 해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도 아이들이 다 같이 드론을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조별로 한 대씩을 주시거나 아니면 한 조씩 나와서 해보도록 해주시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무지개색까지 순서대로 붙여보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밑에 플레이 모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뒤편에 그 추가 활동을 넣어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활동인데 선생님은 거의 다 플레이 모어까지 쓰실 것 같아요. 40분이라. 그래서 플레이모어 4주차에 보면 앞에는 LED만 배웠지만 이륙 착륙을 해보고 싶으면 이륙 착륙도 해보세요. LED 버튼 꾹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플레이모어 아까 요거 있죠? 여기에 요거 했잖아요. 이 다음 페이지 아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륙하고 착륙합니다고요. 요걸 또 한 장 더 넘기시면 이착륙판 있어요. 요거를 앞에다 선생님 깔아 놓으시고 여기에 드론 방향이 나와 있어요. 노란색 프로펠러가 앞을 향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림에 맞춰서 올려놔야 되고 여기에 이 버튼 꾹 누르세요. 이 버튼 꾹 누르세요. 이렇게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시간이 조금 기시니까 LED 바꾸기 활동을 조금 간략하게 뭐 조별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조별로 돌아가면서 눌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간단히 주시고 다 같이 스티커 찾기 선생님이랑 답찾기를 한 다음에 이착륙 수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6명 기준이다라고 하면 4명씩 조를 나누는 거고요. 이제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뭐 전 선생님한테 뭐 말씀을 해주시거나 배치를 해놓으시거나 해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앞부분 말씀드렸던 교재 활동 해주시고 그 다음에 1, 2, 3, 4조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이륙을 할 거예요. 드론 날리는 건 항상 앞쪽에 선생님이 있는 쪽으로 나와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드론 작동해 보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아이들이 나올 때 선생님이 드론 4개를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배터리 선생님 껴주시는 거고요. 조종기는 아이들이 1조는 자기가 켜고 이제 이착륙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설 거예요. 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드론이 앞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드론과 조종기가 짝꿍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자, 준비됐으면 우리 날개 버튼 찾아볼까? 우리 이 날개 버튼 꾹 누를 거야. 자, 지금부터 누를게. 시작. 꾹 하고 이제 드론이 이륙하면 확인하고 다시 또 꾹 눌러서 착륙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앞선 친구들이 잘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같이 봅시다 해서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이때 이제 제가 팁을 드리면 아이들이 일단 남자친구들은 꼭 드론이 날면 이렇게 손을 막 돌려요. 그래서 절대로 레버를 돌리면 안 된다고 해주셔야 되고 특히 집에서 날려본 친구들도 저는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다 같이 하는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주차에 맞는 활동을 맞춰서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레버는 만지지 않아요. 자, 우리 오늘은 버튼만 확인해 볼 거예요 라고 하고요. 꼭 이제 조금 조절이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친구들 만약에 레버를 마음대로 돌리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종기를 가져갈 거야 라고 해주셔서 조종기를 잠깐 가져가셨다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따로 한번 챙겨서 친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전반적인 질서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이제 이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야, 내 드론 저기 있다? 이렇게 눈을 이제 떼게 돼요, 드론에게서. 그러면 친구들이 자기 드론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나중에 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친구 드론 보면서 내 드론인 줄 알고 조종하고 있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륙할 때 지금 1주차, 1호 이륙할 때 애들아 너희가 지금 드론이 이륙했지? 너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 뭐냐면 내 드론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셔서 애들 드론을 계속 보게 해주시고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드론이 날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제 선생님이 섞는다 이렇게 해서 드론을 이렇게 여기저기 밀어주세요. 자, 내 드론 보고 있지? 보고 있지?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이착륙 수업 하시는 흐름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조가 이륙하고 착륙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 한 20분 남았다. 이제 이륙 시작했는데 20분 남았다. 그러면 전체 조가 2바퀴를 돌 수도 있고요. 한 조가 2번씩 해서 한 바퀴를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1, 2, 3, 4조까지 다 하고 나면 거의 시간 맞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드론 어차피 드론 4대만 쓰니까 4대만 해주시면 되고 배터리 교체를 언제 하시냐면 제가 5분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조하고 보통 이착륙 수업은 이륙과 착륙이 한 번 할 때 1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5분이라고 했으니까 4번 하면 4분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하고 그러니까 이착륙 4번 하고 교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삐삐삐삐 소리 나는 것보다 조금 먼저 전체 가는 게 선생님이 지도하는 흐름상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한 조당 2번 이착륙하면 2조까지 하고 배터리 교체. 그 다음 3조 2번, 4조 2번 이렇게 하고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이착륙 수업은 인원수의 반 정도의 배터리를 쓰게 되고요. 나중에 비행 수업 같은 경우는 한 명당 1개 정도 배터리, 만약에 여분 생각하시면 뭐 한 1.5배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면 수업 진행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요. 이제 처음 수업하실 때 여자애들 중에 좀 겁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이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저희 드론이 아까 제가 세게 치면 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살살 밀어주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애들아 드론이 이제 이륙 수업 하겠죠? 애들아 드론이 만약에 나한테 오면 무서워요 하지 말고 잠깐만요. 드론이 나한테 오면 무서워하지 말고 드론을 손바닥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주세요. 여자애들이 이제 드론이 오면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요. 그럼 이제 머리카락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드론이 나한테 오면 손바닥으로 밀어주세요. 날리는 친구들도 친구들한테 가지 않게 해주시고 마주한 친구들도 손바닥으로 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거의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미는 거. 그리고 이 손바닥 밀기는 수업용으로도 쓰시기 되게 좋은데 아마 플레이모어 때 나올 것 같아요. 시간이 애매하게 남을 때 있어요. 지금 끝내기도 애매하고 다 같이 비행하기도 애매하고 이럴 때는 그냥 주고받기 놀이처럼 선생님이 조종하시고 자, 선생님이 드론 보낼 테니까 뭐 반대편 친구한테 옆에 친구한테 드론을 넘겨줘요. 넘기기 놀이. 드론이 기절시키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시간을 굉장히 잘 좀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수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반적으로 다 마친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교육하면서도 선생님들한테 좀 죄송해요. 너무 준비하실 게 많을까 봐. 근데 저희가 되게 좋은 거는 저희가 좀 오래됐지만 강 선생님들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요. 이 세 개의 교구만 선생님이 친해지시면 수업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쭉쭉쭉쭉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조금만 연습을 해주시면 즐거운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어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